옛날에는 개인 파산 제도만 있었대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왜 생겨났는지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2004년도에 채무자회생법이 생겼어요. 근데 그 이전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없었고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. 두 개 쉽게 차이를 말씀드리면, 개인회생은 갚는 거예요. 갚는 거. 개인 파산은 안 갚는 거예요. 대신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내놓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개인회생은 내가 신청을 하면 청산가치 이상만 갚으면 내 재산은 채권자들이 못 건드려요. 금지명령, 중지명령이 신청 즉시 나오기 때문에. 개인 파산은 중지명령은 가끔 있는데 금지는 없고요. 파산관제인이 내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거 다 내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파산재단에 내가 가진 청산가치 전액이 출현되면 그걸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개인 파산 제도예요. 첫 번째로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기억나는 게, 저는 공공학번이거든요. 그 당시에 사회가 되게 혼란했었어요. 왜냐면 97년에 IMF도 있었고요. 그 당시에 LG카드가 있었는데 LG카드가 망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 당시에 핸드폰 파는 가판대처럼 신용카드 모집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발급을 했어요. 대학생이 뭘 돈을 버는 게 있다고.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. 제가 얼핏 기억에 그 친구가 개인회생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근데 개인 파산만 있었을 때는 사실 내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빚을 안 갚으면 되잖아요.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이 없었을 거야. 그러니까 빚을 다 내놓고 안 갚으면 땡인 거예요. 하지만 30대, 40대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고 뭐 하다못해 내 집이 한 채 있어.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됐고 파산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가진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. 집이라는 걸 내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, 사실. 그래서 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뭐냐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차용을 해서 2004년도에 채무자회생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기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면서 채권자한테는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. 파산을 해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면 회생을 해도 5천만 원 이상을 받게 해주면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게 없잖아요.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. 파산 제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서 그거를 나눠서 변제하는, 대신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자율만큼은 여기에 더해서 갚는 걸로 하는 그런 제도예요.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1억이 10년 뒤에 1억이랑 다른 거잖아요. 왜? 물가가 막 상승을 하니까. 그래서 이 내 청산 가치가 지금 1억이야. 그럼 파산하면 1억을 내야 되거든요. 근데 200만 원씩 50개월 갚을게.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제가 마지막에 갚게 될 50번째 갚을 200만 원은 사실은 2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거야. 그러면은 우리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지 청산 가치 1억을 50개월 동안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라이프니츠 계수, 호프만 계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미래의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방법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계속 듣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었죠? 개인회생의 제도의 뜻, 제도의 의미,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.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개인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생겨난 법이에요. 채무자가 빚을 졌어. 빚은 갚아야 되겠죠. 근데 채무자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. 계속 돌려막으면서 내 소득은 똑같은데 이자만 계속 늘어나. 그러면 결국에 못 갚게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채권자가 무차별적으로 채무자를 추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추심한 만큼 뭐 무서워서 돈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채권자도 못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채권자도 돈을 못 받아. 채무자도 일을 안 해. 일을 안 하고 안 갚는 거랑 일을 해서 다 갚는 거랑 솔직히 다른 게 없잖아요. 채무자 입장에서.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 받는 거, 어디 가서 몰래 뭐 하는 거,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회라면 사실 그 사회는 정말 안 좋은 사회예요. 실패한 사람들이 쉽게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그게 좋은 사회겠죠.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까. 채권자분들도 어느 순간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뭐 법인회생 이런 제도들을 그땐 되게 필요할 거예요. 지금 채권자분들도.
그렇게 해서 빚을 제대로 못 갚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자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중간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, 소득 상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게 하는 거, 그죠? 그게 개인회생이라는 말씀이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개인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